TK의 대표 정치인인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보수정당이 과연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격 인터뷰 오늘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모시고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19대 대선 출마를 결심하셨는데 대선 전략 큰 틀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저는 지금 다음 대통령은 과거 정치만 하고 권력 의지만 충만하던 대통령보다는 국민들께서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을 하고 온갖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또 나라에 필요한 그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도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잘 극복해낼 수 있고 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개혁들을 과감하게 추진해낼 그런 철학이나 의지 이런 걸 제가 진심으로 보여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지금 보수 정치가 정말 거의 괴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수 정치의 위기 속에서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다 포함해서 이 범보수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거기에 상대해서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냐 그런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저는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 자신 그런 단일화에 도전을 해서 꼭 이길 자신도 있고 그런 도전에 전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유승민 의원 안보 경제 전문가신데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있고 또 김정남 피살 사건까지 참 안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저는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개발해서 거기에 탄도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그것을 대한민국 전역과 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미군 이 병력이 이렇게 급파되어 올 괌, 오키나와, 일본 본토 그 정도 또 멀리는 하와이까지 그 정도 공격할 능력을 갖추었거나 이제 갖추는 게 거의 임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는 한미 동맹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드를 빨리 도입하는 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두고 정말 무슨 이게 다른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 생명 지키는 문제인데 더 이상 혼란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상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보는 늘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 변수 때문에 그동안 늘 분열이 있어 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소위 전통적인 야권의 후보님들에게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틀을 갖고 합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오히려 드리고 싶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이렇게 합의해서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고 중국 설득해내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더 강하게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다음 정부 초기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제 개혁 또 이 재벌 개혁 사실 정경유착의 고리가 길지 않습니까? 끊어야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는 경제계 입장에서 보면 큰 충격일 겁니다만은 저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요.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사법 처리 여부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어떤 총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이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치가 살아있고 또 경제 정의가 살아있다. 이걸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기업에 충격은 되겠지만 이번에 모든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정말 법대로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우리 유승민 의원도 기대만큼 아직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반등의 계기 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면 전부 민주당 후보만 쳐다보고 반대하면 자유한국당 후보만 쳐다보니까 저나 바른정당이
지금 탄핵 국면에서는 정말 좀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하게 되면,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구도는 뭐 거의 지금 그대로 가지만 네. 저는 보수 쪽에서는 많이 바뀐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에 그동안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에게 자꾸 기각하라고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 네. 과거 새누리당요. 네. 자유한국당은 저는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반대해왔는데 인용이 됐으니까요. 그 안에 그 당 안에 탄핵에 국회 의결할 때 탄핵에 찬성한 의원님들이 30명 정도 계십니다. 예. 그분들 저는 거기에 남아있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도 저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그러면 결론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쪽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에 지지도든 대선 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예. 저는 그때까지 착실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준비를 하다가 헌재 결정이 나면 저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제 좀 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 탄핵 인용 시점을 기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민주당과 후보 1대1 구도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범여권 보수 후보들의 동의나 어떤 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당과도 좀 이견이 약간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각 당이 후보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 범보수 단일화라는 게 예. 보수부 단일화는 각 당, 정당과 또 후보 모두 합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바른정당을 새로 시작한 입장에서 네.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거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거나 연대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수의 분열을 대선에서 보수의 분열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의 예. 민심, 걱정을 담아서 누가 후보가 돼야지 민주당 후보하고 1대1로 붙어서 그래도 승산이 제렸느냐. 네. 저는 보수 국민들께서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민심에 부응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고 옛날에 97년에 대선에서 DJP 연합을 했고요. 그거는 보수하고 진보하고 단일화한 겁니다. 연합을 한 거죠. 그리고 2002년 이 대선에서는 노무현, 정몽준이라는 두 명의 아주 그냥 이념이고 정체성이 다른 후보가 단일화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그런 과거의 단일화보다는 훨씬 더 이거는 보수의 테두리 안에서 네. 위기에 빠진 보수가 마지막 승부수로 하자는 거니까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 마음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